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 전략 세우는 거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현재 시즌에 맞는 매매 전략 짜는 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점 근처에 있을 때, 자, 이 전략 상황별로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한다. 자, 현재 비트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전저입니다. 그 다음에 17K. 자, 요렇게 돼 있죠. 장기간 구간은 16K에서 17K죠. 계속 16K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주로 움직이는 구간은 16.8부터 16.3. 요 구간에 가장 많이 움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2만 테더가 있을 경우 지켜야 될 구간, 뚫어야 될 구간 체킹. 자,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즌에 맞는 매매 전략 짜려면 상황별로 전략을 다르게 따야 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비트 전저가 15.453 15,453이 전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등이 일어나죠. 지금 15K가 뚫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저항이 강한 곳은 어딘가요? 17K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권 상황이고, 지금 박스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봉으로 봐도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일봉으로 보면 하루, 이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네, 열다섯. 거의 보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움직이는 구간은 16.8에서 16.3. 자, 그러면 이제 2만 테더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2만 테더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2만 테더가 있을 경우에 10번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깔고 가는 겁니다. 현재 장에서. 그 다음에 비트 1비트씩 소액 분할 매수. 자, 분할 매수 천천히 하셔야 되고, 10번 타는데 최대 이제 10비트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비트까지 우리가 최대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손절 구간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에 지켜야 될 구간, 뚫어야 될 구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되고, 지켜야 될 구간이 어딘지, 뚫어야 될 구간이 어딘지 체크를 하시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2평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평을 못 뚫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슈팅이 나오죠. 그러면 이 2평 마지막 구간이 어디예요?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지금 제일 아래 있거든요. 그러면 16340이에요. 지금 지켜야 될 구간이죠. 지켜야 될 구간. 그 다음에 현재 뚫어야 될 구간. 이걸 이제 롱 기준이죠. 롱 기준으로 보면 뚫어야 될 구간은 얘를 뚫고 얘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강한 저항대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중단이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17.094.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뚫는다 혹은 지킨다의 의미는 해당 호가 이탈 이후 지지가 되어야 한다. 지지 행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될 경우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봤을 때 15453에서 유동성 구간이 17100입니다. 차트 해석이 가능한 유동성 구간은 어디냐면 16.340에서 17.094. 자,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된다. 자, 이게 1번, 이게 2번. 1번 기준으로 접근할지 2번 기준으로 접근할지. 자, 그래서 저는 큰 규모로 보는 것보다 좀 작은 규모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규모로 보는 것보다 작은 규모로 가져가는 게 손실도 적고 익절을 자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으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2번 예시는, 자, 여기 우리가 지켜야 될 구간이죠. 166340 뚫리고 행보시 손절 롱 기준. 그 다음에 094 뚫리고 행보시 손절 숏 기준. 자,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숏이랑 롱을 결정하는지, 여기 중간 값을 이렇게 평균
중간 값을 산출해야 됩니다. 평균 중간 값을 산출을 하는데 16340 더하기 77094 나누기 2 하면 중간 값이 16717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간 값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6717 위에 있을 경우 숏, 16717 밑에 있을 경우 롱. 근데 여기서 이제 보정이라는 걸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정.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구간 보정. 가장 많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볼린저 하단 여기 있죠. 하단.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단 연결해서 여기 구간 하단, 그 다음에 상단 요 정도 해서 보정 구간을 하면 16775 그럼 16815 더하기 16346 여기 16580 값 요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보정값 중간값으로 할지 평균 중간값으로 접근을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중간값 기준으로 16580 위에서는 숏, 중간값 기준으로 16580 밑에서는 롱. 분할 매수. 상황에 따라 차트를 체크하면서 손절 구간은 어디로? 자, 요거죠. 손절 구간은 똑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손절 구간.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최대 상승 구간이 공구사잖아요. 내가 숏을 잡는다. 시뮬레이션. 내가 숏을 잡는다고 했을 때 숏 어디서부터 잡아요? 이 중간값으로 해서 600에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 단위로 잡았어요. 여기서 1비트, 여기서 1비트, 16700 1비트.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16800 1비트, 그 다음에 16900 1비트, 총 4비트. 내 평단 계산해 볼게요. 내 평단은 16750. 자,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내 평단 6비트 물을 더 탈 수 있지만 일단 타지는 않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트가 16900까지 올라갔어요. 숏을 잡았는데, 그럼 4비트 됐기 때문에 750에서 150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럼 600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럼 태도 손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 4비트가 타졌고 내 평단은 16750이잖아요. 그러면 비트가 16900일 때 600 테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자산은 2만 테더, 미친 상승이 오지 않는 이상 휩쓸어 오는 청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뚫리고 지지하는지 횡보하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손절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최악의 상황. 손실금 250, 350. 자,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는 손실금 1400 테더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부분이겠지만 손절은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차트 상황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최소 3번에서 4번 이상은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단 750 16750에서 4비트를 들어갔고, 만약에 비트가 현재 지금 위치다. 비트가 16494일 때 수익은 16750 16494 1024 테더. 그러니까 한 번만 익절해도 손절 시 큰 손실이 없다. 아래 위로 우리는 롱, 숏, 아래 위로 기회 비용을 가져갈 수 있고 손실 부분은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들이 전략을 이거 저항대 매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매매는 기본적으로 해당 전략은 저항대 매매 플러스 볼린저 2평 이거를 합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저항대 매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간값을 만들어 산출하고 계산하는 게 저항대 매매를 응용을 한 거고, 세부적으로 물을 탈 때는 볼린저 2평을 보고 우리는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적어도 두세 번 이상 익절해요. 이 차트로, 지나갔던 차트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그래서 한 2만 테더 있으면 내가 내 상황이나 그 다음에 내 멘탈이나 내 그릇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비트씩 하시는 분은 1비트씩 해도 되고, 내가 조금 리스크를 크게 갖고 가고 수익도 크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은 2비트씩 가져가도 되고, 뭐 3비트씩 가져가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리스크도 적게 수익도 적게 안전하게 가겠다 하시면 1비트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2만 테더 정도가 있으면 지금 장 유동성이 크지 않은 장, 지금 장 유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장 때는 시드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에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 구간도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박스권에 언제까지 있지는 않을 거고, 박스권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탈했다가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위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트를 볼 줄 알면서 여기서 A 전략은 종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이제 종료를 하는 거고, 요런 식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 대해서 지금은 분석하고, 요렇게 해서 박스권 내에서 매매하는 방식 전략을 준비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아요. 계속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중간중간 알람 해놓고 중요한 지점을 이탈하거나 깼을 때만 알람이 뜨도록 해놓고, 핵심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거미줄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거미줄 방식. 그리고 무조건 차트를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전략 짜는 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글로 적어놔서 어렵지 실제 차트로 보면 엄청 쉬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시즌에 맞는 매매 전략 짜는 거 방법입니다. 자, 상황별로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되고, 현재 비트 상황, 전저랑 그 다음에 현재 뚫어줘야 되는데 자꾸 못 뚫고 내려오는 구간 체크를 하세요.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박스권 상황, 장기간 구간 있죠. 지금 16K에서 15일 동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6K에서 15일 동안. 그래서 16, 17, 16K를 못 벗어나는 현재 상황 체크를 하시고, 주로 움직이는 유동성 구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일단 요 상황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2만 테더가 있다. 2만 테더가 있을 경우에 10번 분할 매수, 무조건 10번 분할 매수로 하세요. 이 매매는 10번 분할 매수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야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 금액보다 익절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 1비트씩 소액 분할 매수 하되 천천히 해야 돼요. 분할 매수 천천히. 그 다음에 손절 구간 꼭 가져가야 되고, 차트 지켜야 될 구간, 뚫어야 될 구간 체크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현재 지켜야 될 구간은 일봉상으로 아까 체크를 했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여기 체크를 했죠. 그래서 여기 5,2평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5,2평 부분, 그 다음에 뚫어야 될 구간은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나려면 볼린저 중단을 깨야 되기 때문에 볼린저 중단 부분 해서 여기 뚫어야 될 구간, 지켜야 될 구간 적어 주시고, 이것까지는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뚫는다, 지킨다의 의미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해당 호가 이탈 이후 지지가 돼야 된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지지는 횡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지켜야 될 구간은, 자, 만약에 16340, 그러면 16340 밑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깨진 거, 뚫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뚫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뚫린 게 아니에요. 자, 큰 규모로 봤을 때는 유동성 구간이 있습니다. 큰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뚫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못 뚫는 구간 있죠. 그래서 17K, 그 다음에 전저, 이게 큰 규모로 봤을 때 유동성 구간이고, 차트 해석이 가능한 유동성 구간, 아까 볼린저, 일봉 볼린저로 분석을 했을 때 단기 저점 지켜야 될 구간,
뚫어야 될 구간 여기 있죠. 지켜야 될 구간, 뚫어야 될 구간, 여기가 이제 유동성 박스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해야 돼요. 1번 기준으로 접근할지 2번 기준으로 접근할지. 사실 2번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큰 규모로 보는 것보다 작은 규모로 가져가는 게 손실도 적고 익절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실 때도 분할 매도로 하셔야 돼요. 뭐 한 번에 10피트 들어갔다고 해서 10번 물타가 10피트 들어갔다 해서 10피트 한 번에 날리지 마시고 1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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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예, 그래서 자, 2번은 보정입니다. 2번 보정값을 제가 주는데 2번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요 기준이죠. 우리가 현재 지켜야 될 구간, 뚫어야 될 구간으로 요거 해서 손절 기준을 먼저 짜세요. 손절 기준. 그래서 16340 뚫리고 행보시 롱 기준 손절하는 거. 그 다음에 17094 뚫리고 행보시 손절, 숏 기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을 하고, 만약에 1번으로 진행을 했을 때 손절을 안 해도 되겠죠. 1번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손절 구간이 달라집니다. 1번으로 했을 때는 손절을 안 해도 되겠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크게 물릴 수 있다.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2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중간값 산출을 하세요. 자, 중간값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 평균값 나오죠. 에버리지. 그 다음에 요 값 나왔잖아요. 이 중간값 기준으로 위에 있을 경우 숏, 밑에 있을 경우 롱. 그래서 요렇게 가져가되 2번으로 하니까 조금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보정값을 줍니다. 보정값 산출하는 거는 15분봉 한 페이지상 최대한 줄여가지고 최상단 하루 정도치 해가지고 볼벤 하단 부분 끝점, 상단 부분 끝점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값이 지금 보정값이 상단 값이 16815, 그 다음에 16346 요 두 가지 값입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산출하면 16580이 됩니다. 그래서 16580에서 위에는 숏, 밑에는 롱,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 상황에 따라 차트 체크하면서 손절 구간 16.340 뚫리고 행보시 손절, 롱 기준이죠. 그 다음에 손절 구간은 보정값 말고 요걸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자, 현재 비트가 17094다. 그러면 내가 16600부터 1비트 100틱 단위로 1비트씩 사면 4비트가 찾았죠. 그러면 내 평단은 16750이 됩니다. 그러면 내 비트가 16900일 때 600 테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을 탔을 때 내 손실 금액의 총액이. 근데 여기서는 손절 구간이 아니니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을 때, 손절했을 때 혹은 손절하지 않았을 때 손익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최악의 상황의 경우 손절할 경우 이제 우리가 손절 구간이 17094잖아요. 그래서 17100에 손절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손실금은 1400 테더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900에서 내려갔다고 하면 우리가 평단이 16750이고 지금 현재 비트값, 아까 현재 비트값을 넣은 거거든요. 예시로. 그래서 현재 비트가 16494일 때 수익은 1024 테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가 익절을 하더라도 400 테더밖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손익비가 엄청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한 번만 익절해도 손절 시 큰 손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저항대 매매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물타는 구간이나 추매를 해야 되는 구간,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은 볼린저나 2평을 보고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손실금이 더 크지. 자, 손실금이 더 크지만 이게 박스권인데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뚫리지 한 번에 뚫릴 리가 있느냐는 거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이걸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손실 금액도 수익 금액도 저거보다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매매하면, 자, 여기가 700이죠. 그러면 요거 시뮬레이션대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600부터 들어가죠. 자, 여기서 600부터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숏 잡아서 물렸고, 자, 여기서 2비트 물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내려갔죠.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서 익절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익절을 하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숏을 한 번 익절의 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숏 익절했으면 롱을 잡을 거죠. 롱 어디서부터 잡아요? 자, 롱은 580 밑에서 잡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익절하고, 자, 여기가 어디예요? 550이죠. 550. 뭐 조금 더 밑에, 요거는 차트상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익절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익절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두 번 매수했죠. 2비트.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익절, 숏 1차 익절, 490이죠. 자, 숏 1차 익절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익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롱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롱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300대 있죠. 3개 잡았어요. 3비트. 여기서 익절했다 칩시다. 여기까지는 힘드니까 여기서 익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숏 잡았겠죠. 580 위에니까 여기서 익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 3번의 익절을 했어요. 최소 3번. 그러면 지금 490이잖아요. 지금 490이기 때문에 580 밑에서는 롱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롱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뚫렸다. 그럼 내가 3번 익절하는 동안 뭐 한 800테더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2400테더 벌었잖아요. 2400. 그래서 여기서 580 밑에서 어디 340이죠. 300에서 손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3비트 300에서 만약에 손실하면 16580 더하기 16 뭐 450 더하기 16350 나누기 3. 그럼 내 평단 460이거든요. 3비트 탔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00에서 하면 여기서 손절을 했다고 하면 곱하기 3 하면 480이에요. 480. 손절은 만약에 저 깨졌다고 하면 480 손절인 거예요. 그러면 2400 테더 마이너스 480.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1920 테더가 수익이 되는 거죠. 3번 익절하고 한 번 손절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법도 중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적인 부분이랑 통계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확률과 통계가 있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이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요게 지금 같은 박스장이 장기간 지속될 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략 짜는 방법.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짜실 때 요런 식으로 짜서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거는 일단 요렇게 해서 전략 짜는 법은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짜는 거 말고 오늘의 이제 핵심, 이 전략을 짜서 우리를 매매를 하려면 어떤 타이밍에 물을 타고 어떤 타이밍에 손절을 하고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이평을 해석하고 볼린저에 있는 이평을 해석해가지고 하방으로 갈 거다, 슈팅이 나올 거다, 아니면 지금 추세 전환이 될 거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